안녕하세요. 스튜디오 20 대표 김진석입니다. 요즘에 너무 감사하게도 주택을 신축으로 지으시려는 고객님께서 많이 문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현장 역시 전라북도 장수에 있는 2층짜리 상가 주택입니다. 상가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서 좀 장점이 있는 게 층마다 다른 용도로 허가를 내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현장도 1층은 고객님께서 상가로 이용하실 예정이고 2층은 주택의 용도로 거주하실 예정이십니다. 자, 저번 신축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7, 8개월 동안 저희와 함께한 프로젝트이고요. 부부 두 분이서 온전히 이 공간을 이용하실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에게 온전히 레이아웃을 맡겨주셔서 저희가 이 주택에 항상 적용하는 순환식 레이아웃과 그리고 이 주택만이 가지고 있는 뷰가 있거든요. 그 뷰를 살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어떻게 바꿔드렸는지 현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현관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현관의 위치거든요. 도면상에서 너무 가장자리로 가게 되면 불필요한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거실 주방에 있는 공용부와 휴식을 바로 취할 수 있는 안방 사이에 현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관을 지나 중문을 열고 좌측으로 가게 되면 바로 쉴 수 있는 안방 공간이 나오고요. 이 우측으로 가게 되면 거실 주방이 나오게 됩니다. 동선을 좀 최적화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 주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고의 높이잖아요. 이 현관도 굉장히 천고가 높은데 저희가 평상시라고 하면은 장에 하부를 띄워서 간접 조명을 넣었는데, 이번 현장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 장의 상부에 간접 조명을 넣어서 공간감을 좀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하부를 띄웠을 때는 이 도어가 천정 끝으로 가기 때문에 좀 마감이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손을 뻗어서 이 위쪽 수납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주택 천고는 높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바닥에서부터 수납이 시작되고 사용성을 좋게 하고, 그리고 이 위쪽을 비워서 공간감까지 가져가는 그런 레이아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는 하프장과 벤치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 하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이런 오브제들이나 액자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장으로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도가 좀 더 넓어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벤치 안쪽에도 저희가 오브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우리 하프장과 벤치의 밑에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타일로만 마감한 게 아니라 조경돌로 디자인적 포인트를 좀 줘봤습니다. 그래서 이 현관이 위치도 좋고 수납력과 디자인적으로도 완벽한 그런 현관이 되었습니다. 자, 이곳은 복도 공간입니다. 자, 중문을 열고 바로 맞이하는 공간인데 제 후면에 보이는 도어가 바로 안방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복도를 통해서 공용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복도에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제 좌측에 있는 도어가 바로 런드리룸의 도어거든요.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안쪽 보조 주방과 이어지고, 이 보조 주방에서 메인 주방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 메인 주방에서 거실을 거쳐서 다시 복도로 들어오는 이런 순환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부분이 내가 복도에서 런드리룸으로도 갈 수 있고, 주방에서도 보조 주방을 거쳐서 런드리룸으로 갈 수 있고, 내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좀 동선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런드리룸을 계획을 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관 옆에다가 놓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런드리룸 안쪽은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기, 건조기 뿐만 아니라 스타일러도 있기 때문에 이 외출 시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현관 옆쪽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런드리룸이랑 또 좀 관계가 있는 부분이 드레스룸이에요. 자, 이 런드리룸 맞은편 쪽에 저희가 드레스룸을 설계를 해서 빨래가 건조됐을 때 그것들을 바로 이동해서 드레스룸을 해서 개서 정리할 수 있게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해서 동선을 좀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주택 설계를 하면서 이 순환식 레이아웃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심에는 이 거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 30평대 아파트들의 가장 많은 이 욕실의 모습이 직사각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변기와 샤워 그리고 세면대가 일자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희 거실 화장실은 정사각형입니다. 이 정사각형인 형태에서 어떻게 레이아웃을 하면은 이 세 가지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문을 여는 이쪽 제 앞쪽은 동선이기 때문에 뭔가 기물을 설치하기가 어렵고, 바로 세면대를 제 뒤쪽에 설치를 해서 손을 간단하게 씻기 편하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 우측 쪽을 보시면은 이쪽은 샤워 공간입니다.
있습니다. 세면대와 일자로 샤워 공간을 배치하고 양변기를 입구에서 가깝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변기와 샤워기 사이에 이 벽을 세웠는데 아무래도 정사각형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 벽을 쌓을 때는 이 폭을 좀 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양변기 쪽 공간도 확보를 하고 샤워 쪽 공간도 잘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만약에 욕실을 설계하실 때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용부가 지금 기역자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주방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된 이유가 거실 앞쪽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기역자의 형태에서 우리가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잘 된 게 이 기역자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다이닝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 이유가 이 뷰가 바로 공원 뷰입니다. 이 다이닝 공간이라는 거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리 부부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공간에 이 아름다운 공원 뷰를 만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저희가 창을 설정을 할 때도 픽스 창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공원 뷰가 한눈에 더 잘 들어오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아일랜드의 후면의 길이가 7m가 넘는 길이에요. 아일랜드는 3m 20,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식탁은 2m인데 이 7m가 넘는 공간에 아일랜드와 식탁을 병렬 배치해도 충분히 동선까지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일랜드와 다이닝 공간을 병렬 배치를 한 다음에 이 후면을 어떻게 할까를 계획을 했는데, 이 붙박이장으로 전부 다 하게 되면 마치 안방에 있는 옷을 수납하는 그런 붙박이장 모습처럼 보일까봐 저희가 다양한 기능을 좀 넣었거든요. 이 다이닝 공간 앞쪽에는 홈바를 넣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뒤쪽에 있는 이 냉장고와 냉장고 장 사이에 유리 장식장과 오븐장, 여러 가지 기능의 장을 넣어가지고 이 7m가 너무 심심하지 않게 기능적으로도 완벽하게 그렇게 구조를 짰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일랜드의 측면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도어 패널들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 공간을 열게 되면 디귿자 팬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코너 쪽에 있는 패널은 보조 주방으로 나가는 도어입니다.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깔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기능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방 공간을 만들었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주택 공간이 건축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축 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이곳을 다이닝 룸으로 염두하고 공용부를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능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완벽한 공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상의가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쓸모없는 공간으로 쓰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테리어 업체나 건축 설계사무소와 꼭 상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20 해임 디자이너입니다. 이번 현장은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모던하고 차분한 무드를 공간의 적재적소에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현장인데요. 주방의 중심에는 따뜻한 우드결과 묵직한 세라믹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넓은 사이즈의 아일랜드입니다. 거실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마치 하나의 조형물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강한 결의 세라믹을 사용해 주었고, 미니멀한 우드 패널을 사용해 주어 차분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강조될 수 있는 아일랜드를 제작해 주었습니다. 제 좌측에 있는 팬트리 공간을 가구 도어로 가려주고, 제 뒤쪽에 있는 키 큰 장을 배치하여 벽과 일체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시선을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또 다른 디자인 포인트는 바로 천장입니다. 천고가 높은 현장이기 때문에 평평한 천장보다는 공간의 깊이감을 연출해 주기 위해서 우물 천장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 천장의 위치를 설계할 때 아일랜드의 중심부와 맞춰서 설계할 수도 있었지만 한쪽으로 치우치게 위치를 잡아주었는데요. 이렇게 계획한 이유는 공간의 확장성과 더불어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조명이 돋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추후에 고객님께서 조명을 더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셔서 설치를 했을 때 어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물 천장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주방에
시각적인 개방감도 형성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사용된 자재 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재의 톤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가구 도어와 우물 천장에 사용된 필름을 유사한 컬러로 맞춰주어 시선이 흐르는 듯이 보여질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주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두어 홈바와 아일랜드 그리고 장식장 내부에 사용된 세라믹에 포인트를 주어 공간이 더욱더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해 주었습니다. 또한 장식장과 조명 그리고 선반의 색상을 세라믹에 있는 블랙의 톤으로 잡아주었는데요. 이렇게 주방의 전체적인 색감을 맞춰주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튀어 보이지 않고 조화롭게 느껴질 수 있도록 통일감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이번 현장의 거실은 평면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방과 더불어서 단차와 소재를 활용해 입체적인 감각과 실용적인 기능 모두 다 극대화하여 디자인을 잡아주었습니다. 거실에서 가장 많은 시선이 머무는 공간인 아트월을 깔끔한 마감으로 해주는 선택지도 있지만 다양한 단차를 접목하여 입체감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맨 뒤에 위치한 벽은 공용부의 벽 색상과 동일한 필름을 사용하여 간접 조명이 더욱더 은은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연출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에 위치한 TV가 매립되어 있는 벽은 우드 결과 돌출된 단차를 통해 공간의 중심을 시각적으로 잡아주는 효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하단부에 위치한 타일로 마감된 단은 스피커나 오브제를 올려둘 수 있도록 제작을 해주었는데요. 이 타일 단을 평소보다 더 깊게 제작을 해주었는데요. 더 깊게 제작한 이유는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난로 때문이었는데요. 디자인을 잡을 때부터 고객님께서 난로를 설치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난로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난로는 물을 사용하는 가습기 제품이기 때문에 TV가 설치되어 있는 면보다 훨씬 더 많이 돌출이 되었어야 했고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필름의 들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TV월의 하단부를 단에 사용된 타일과 동일한 제품으로 마감을 해주어 기능적인 것과 그리고 추후에 관리하는 면에서도 용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에서 포인트는 바로 우물천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물천장을 제작을 할 때 중앙부 전체를 위로 올려주는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단차를 활용한 우물천장이기 때문에 중앙부의 일부분을 아래로 내려주어 단차를 형성하고 간접 조명을 둘러싸줌으로써 따뜻한 무드를 가져감과 동시에 우물천장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적 요소로 적용하고 더불어 공간의 입체감까지 더해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현장에 안방을 디자인을 할 때 하루의 시작과 끝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쉼의 공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공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 컬러가 된 우드 필름과 은은하게 보여지는 패브릭 소재의 필름을 매치해 침대의 공간이 더욱더 포근하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상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침대 디자인을 할 때 포인트로 넣어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해주면서도 안방이라는 공간을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침대 헤드 부분과 양쪽 서랍에 선이라는 포인트를 넣어주어 포근함 속에서도 절제가 느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간의 무드를 형성해 주는 데에는 색감도 있지만 조명이 가장 큰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다양한 조명을 사용해 주어서 공간의 무드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이 불빛이 저녁에는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고 낮에는 커튼 사이로 비치는 자연광을 통해 공간이 낮과 밤의 다양한 분위기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자, 안방 화장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의 설계사무소에서 가져온 도면을 보면 지금 이 안방 화장실이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같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고객님이 널찍널찍하고 여유롭게 안방 화장실을 쓰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는 과감하게 드레스룸을 다른 방으로 배치를 하고 이 공간을 전체 안방 욕실로 설계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 사이즈가 크거든요. 실제로 방만한 사이즈입니다.
우리가 호텔에 갔을 때 호텔 욕실이 고급스러운 이유가 사실 벽에 붙어있는 타일이나 이 도기들이 좀 비싸고 막 과하고 화려해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공간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시는 안방 화장실의 크기를 크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고급스러운 욕실을 만드는 하나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이 원하는 그런 니즈를 다 충족시켜 드릴 수 있었는데 이 욕조도 2인이 들어가서 쓰셔도 충분한 그런 사이즈의 욕조, 그리고 지금 제 우측에는 세면대가 약 2m가 넘는 그런 널찍한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적벽 뒤쪽에는 변기를 둬서 볼일을 볼 때 좀 잘 안 보이게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샤워 시설까지 부스를 만들어서 넓게 샤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공간을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번 현장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상가주택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또 다른 매력을 느낀 것 같거든요. 이 주택을 설계를 하다 보면은 아파트와는 다르게 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고객이 원하는 레이아웃도 만들어낼 수 있고 저희가 평상시에 꿈꿔왔던 디자인을 완벽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고객님도 저희도 만족도가 2배, 3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아파트도 너무 좋지만 주택이 레이아웃이나 디자인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더 재미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신축 주택을 지으시려는 구독자님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설계 단계부터 진행을 하시면 이렇게 만족스러운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공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20이었습니다.